요즘 전반적으로 아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이거 제일 힘든데, 이게 제일 고민인데 라는 거 어떤 게 있으세요? 아, 성적 고민일 수 있죠. 공부, 아, 제대로 안 하는데. 아, 생활이 엉망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기타 등등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고민들을 하나로 꿰뚫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 생활 태도가 망가졌다. 자기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고민들의 가운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SNS, 게임, 유튜브 등등 아이들이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세계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들이 하나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솔직히 모든 문제의 핵심이 온라인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초, 중, 고, 대 어머니들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쉬운 얘기는 아닐 텐데요. 오늘은 좀 더 솔직해서 볼까요? 아이들 스마트폰, 온라인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아이가 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야단이에요. 아, 초등학교 엄마는요, 아우, 아이가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부터 시작해서요. 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아이가 약속한 시간을 계속해서 어기고, 시간을 늘리고, 스마트폰을 뺏으면 컴퓨터로 가고, 컴퓨터를 못하게 잠그면 패드로 가고,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엄마한테 대드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 만난 고3 엄마는요, 아이가 편의점에서 간식 사 먹고 운동화 사고 이런 것마저 너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세요. 아니, 얼마나 예쁜 아이고 귀하게 길렀습니까? 게다가 고3, 털끝 하나도 건드리기 힘든 그런 아이한테 돈이 아깝다라는 얘기 왜 나왔을까요? 아이가 당최 움직이지를 않고요. 공부? 글쎄, 고3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다툼이 일어난답니다. 엄마가 정말 나 이사 갈 각오하고 아이한테 막 이제 이건 아니지 않냐. 너가 고3인데 이 태도가 너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대들면서 엄마는 뭘 잘했냐. 라고 이야기하는 통에 엄마가 정말 골머리를 앓았다. 대학이고 뭐고 정말 문제가 많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대학생은 좀 사정이 나을까요? 대학생 방학이 길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에 온갖 영상들 살펴보다가 2시, 3시까지 늦잠 자는 패턴이 이어집니다. 잔소리를 하려고 해도 나 이제 더 이상 애기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하니 잔소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활이 망가지는 패턴을 보고 있자니 기나긴 싸움 끝에 에라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포기까지 하게 됐다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쭉 올라가면서 아이들 온라인 전쟁이 온 나라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죠. 집에서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나는 뭐 아이들 교육에 대한 거 필요한 거 본다고 하지만 남편은 게임하고 스포츠하고 영 필요 없는 것 같은 영상을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범이 돼야 된다는데 그러기는커녕 아이보다 더 아이한테 이것 좀 봐라 라고 놀리듯이 더 많이 하는 어른들, 남편을 보면요, 아, 이거는 정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드는데요. 자, 스마트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엄마들, 실제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모든 것의 뿌리, 어떻게 하면 그런 태도들을 잘 길러줄까 라는 고민들이 온라인과 그 활용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불안세대라는 책이 인기가 많잖아요. 불안세대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불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어떤 것들이 심각하냐 했더니 첫 번째, 사회성 결여가 나타난다.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 놀고 SNS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실제로 만나서 소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만나서 사람과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눈치를 채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온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는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런 능력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또 수면의 문제도 빠질 수 없죠. 엄마가 잠이 들고 나면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서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하는 아이들. 아무리 장가도 어떻게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 열려있고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하다 보면 멍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대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1교시, 2교시는 잔다고 해요. 사춘기 영향으로 잠 패턴이 늦어진 것도 있지만 밤 늦게까지 전자기기로 활동하는 아이들은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하는 것들은 크게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집중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연결되는 내용이죠. 뇌를 그만큼 쓸 필요가 없고 주의도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공부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몰입을 할 때는 자발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 여기서 핵심이 뭐지? 이건 공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이 길에서는 뭘 조심해야 될까? 여기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그런 주의를 할 일이 없으니 아이들의 주의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특히 사춘기에는 이 중독이라고 불릴 만큼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에 하나로 쭉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 나이가 꼭 사춘기랑 맞기 때문에 아이들의 중독적인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불안증과 우울증이 더 늘어납니다. 사람과 소통하고 인정받고 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잠도 못 자고 주의도 잘 기울일 수 없고 그러다 보니 행복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나라에서 법으로 금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는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고 있죠. 또 개인이 각성해서 줄여야 된다. 부모가 줄이게 해야 된다. 이 앱을 만드는 회사에서 아이들한테 적절하게만 하게끔 유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실제 와닿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규칙들을 만들고 아이한테 그 규칙을 지키라고 하고 또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부딪히고 싸우고 다시 또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또 어기고 기대하고 실망하는 과정들이 계속 쌓이면서 아이하고 스마트폰 얘기로 많이 옥신각신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스스로 내려놓는 아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없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Z세대 혹은 스마트폰과 자라서 너무나 그게 익숙한 아이들이죠. 내가 스마트폰을 하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스마트폰을 함으로써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커서도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아이가 되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싸우기 지쳐서 아이가 퉁명스럽게 대들어서 나도 하니까 좀 양심에 찔려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느슨하게 규칙을 잡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을 텐데요. 모든 것에서는 허용해도 이것만은 안 된다 라고 규칙을 반드시 정하셔야 되고요. 그 규칙을 꼭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이런 규칙을 이야기하면 잘 따를 가능성이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또 중학생만 돼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규칙에 순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규칙을 세울 때 아이의 의견을 첨가를 해서 규칙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은 반드시 지키는 건데 너가 어떤 규칙을 만들래?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지켜나가고 그러지 못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규칙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을 무한히 거쳐 나가야지만 결국 조금이라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태도입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한테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네가 도둑이야? 너는 정말 글러먹었어. 제가 규칙을 지키지 않은 딸아이한테 어제 한 이야기예요. 하고 나서도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고 딸아이도 왠지 도둑이 되고 자기가 비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아침에 반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다가와서 네가 인간이야? 이 도둑 같은 인간아. 너는 도덕성이 정말 제로야. 라고 먼저 이야기했다면 어떨까요? 맞아요. 나는 죽어서 마땅해요. 나는 진짜 비도덕적인 인간이에요. 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발심이 먼저 생기죠.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라고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내가 규칙을 안 지킨 아이한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단호하되 감정을 실지 않고, 즉 흥분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아이가 규칙을 안 지켰을 때는 인신공격이나 비난을 퍼붓지 않고 규칙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야겠다. 이성적으로 말해줘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일 거예요. 아이가 자기 의견을 내고 규칙을 정해요. 그렇지만 한 번에 결코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건 너가 이렇게 지키기로 한 규칙이지 안 지켰으니 핸드폰 시간을 줄일게. 핸드폰을 2주 동안 수거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어때? 아이하고 그 방안을 만들어가는 거죠. 너가 약속했던 대로 이 규칙을 따를 거야 라고 말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아이가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다른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스마트폰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심심해요. 할 게 없죠.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가족이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자전거를 탄다거나 어떤 재미있는 영화를 본다거나 활동이 있으면요, 굳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요, 가족끼리 액티비티로 할 수 있는 것들, 즐겁게 몰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아이들 어렸을 때 스마트폰 안 할 때는 우리 그거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잖아요. 지금은 나도 사실 좀 귀찮고 아이도 잘 따라가지 않으니까 안 찾아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필요하니까 좀 더 찾아서 보충해 준다면 그 규칙을 지키기가 한결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조절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시도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고 기술인 만큼 심사숙고해서 아이들한테 꼭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